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바다 생선의 5부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부위들은 단순한 경미한 중독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부위는 많은 사람들이 영양이 풍부하다고 착각해 매일 먹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 공개할 네 번째 부위에는 청산가리보다 무려 200배나 강한 독소가 들어있으며 완두콩만큼의 극소량만으로도 성인을 단 4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조리 과정에서 이 부위가 쉽게 터져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독제도,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이 독소가 몸속에 침투하면 여러분은 그저 누워서 최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흔한 해산물만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은 곧 제가 말씀드릴 해산물에 대한 4가지 위험한 오해를 대부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영상에서는 신선한 생선과 화학물질로 처리된 생선을 구별하는 8가지 방법 그리고 체내에 축적된 수은 독소를 해독하는 음식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5만 명 이상이 해산물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년층 특히 부산, 인천, 속초 같은 해안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여전히 바다 생선은 몸에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선의 일부 부위가 매일 그들의 몸을 조금씩 독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제주도에 사는 정호진 씨 가족이 겪은 끔찍한 밤입니다.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향긋한 생선 전골 냄새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62세의 정신은 아내 민지영 씨와 81세의 노모와 함께 따뜻한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3시간 후 그들은 모두 구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증상, 그리고 몸이 심하게 떨리는 중독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거나 신장이나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번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은 자연식품을 통한 치유 지식을 전문적으로 나누기 위해 새로 만든 곳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해산물에 대한 4가지 위험한 오해. 여러분, 바다 생선의 위험한 5부위를 경고하기 전에 먼저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여전히 맹신하고 있는 해산물에 대한 4가지 위험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오해들은 단순히 틀린 것을 넘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매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새우머리나 생선머리는 그 생물의 정수이기 때문에 버리면 아깝고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많은 어르신들, 특히 전쟁 이후에 결핍기를 겪은 세대는 생선이나 새우의 어느 부위도 버리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국립수산과학원 과학자들은 새우머리와 생선머리가 영양이 풍부한 부위가 아니라 오히려 오염된 환경 속에서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축적되는 독소 저장소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광주에 사는 72세 남순자 할머니는 음식을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고 자부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혈중 카드뮴 수치가 정상의 8배에 달했습니다. 그 원인은 10년 동안 매일 새우머리를 먹은 습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우 흔한 오해는 해산물은 고온에서 조리하면 모든 독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끓이거나 굽거나 데우거나 튀기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은, 납 등과 같은 중금속은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파괴되지 않으며 100도든 200도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생선의 슬개에 포함된 담즙산 역시 가열 후에도 부식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포항에 사는 65세 황진태 씨는 생선을 오래 끓이면 안전하다고 믿고 잉어탕을 끓일 때 슬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년 뒤 심각한 위궤양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자연산 생선은 양식보다 깨끗하고 좋다는 믿음입니다.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해수면은 산업 폐수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참치, 황새치, 대형 고등어 같은 장수어종은 수십 년 동안 오염된 바닷물 속에서 높은 농도의 수은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리가 잘 된 양식장은 모기와 물 환경을 통제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가장 위험한 민간요법은 생선 슬개를 마시면 눈이 밝아지고 간이 좋아진다는 믿음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이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잘못된 속설을 믿고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59세 강은주 씨는 노안으로 시야가 흐려지자 이웃의 권유로 잉어 슬개를 생으로 마셨습니다. 2마리의 잉어 슬개를 짜서 마신 지 3시간 후 그녀는 복통부터 전신 떨림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위세척과 수액 치료를 이틀 동안 진행해 간신히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간에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1시간만 늦었어도 독성 쇼크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생선의 슬개에는 어떤 치료 효과도 없으며 극도로 독한 담즙과 시프리놀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위 점막을 부식시키고 급성 간부전과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법이 아니라 서서히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바다 생선의 5부위. 여러분은 이제 막 해산물에 대한 4가지 가장 위험한 오해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바다 생선의 5부위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흔하며 어쩌면 여러분이 자주 먹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부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점 새우머리 중금속 축적의 창고 바로 새우머리입니다. 여러분 새우튀김이나 구운 새우를 드실 때 혹시 새우머리를 따서 안쪽에 노랗고 고소한 부분을 빨아먹는 편이신가요? 또는 쪄서 먹는 찜새우나 삶은 새우를 드실 때 이게 새우의 진미고 가장 영양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며 머리까지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자신의 몸을 스스로 중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새우머리를 통째로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음식 문화의 일부입니다. 길거리 분식집부터 고급 해산물 전문점 고깃집의 사이드 메뉴 매운 새우탕까지 머리를 통째로 튀긴 새우튀김은 언제나 인기 메뉴입니다. 많은 중장년층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새우머리 안에 노란 부분이 두뇌, 건강, 시력, 심지어 관절에도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우머리를 버리면 귀한 영양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정반대이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식 새우의 머리에는 새우살보다 10배 이상 높은 농도의 카드뮴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카드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체에 축적되면 암, 만성 신부전 그리고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흔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중금속입니다. 카드뮴뿐 아니라 새우머리에는 독성 비소 오염된 바닷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 수백만 개, 그리고 양식 사료에 포함된 성장 호르몬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식 새우는 자연산 새우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양식 새우는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가 잔뜩 들어간 사료를 먹으며 오염된 양식장 물속에서 자랍니다. 이 모든 독성 물질은 새우 살보다는 머리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정확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노란 간췌장 부분에 말입니다.
제가 부산에 사는 63세 이영란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해산물을 무척 좋아해 매주 자갈치 시장에서 새우를 사와 가족에게 쪄서 먹였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새우머리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영양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피로감이 지속되고 손발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결과 그녀는 3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된 원인은 바로 새우머리를 자주 먹어 몸속에 카드뮴이 과도하게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치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신장질환 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새우머리를 독처럼 멀리해야 합니다. 새우살만 드시고 머리는 모두 버리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2점. 생선, 아가미, 수은 농축에 핵. 방금 들으신 새우머리에는 새우살보다 10배 높은 카드뮴이 축적되어 신부전과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부위는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바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선국을 끓일 때 버리지 않는 부위, 한국인들이 생선의 정수라고 믿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생선살보다 무려 400배나 높은 수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아가미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전통 해산물 식당에서는 대구 머리 매운탕, 즉 대구 매운탕이 커다란 생선 머리와 붉은 아가미 그대로 나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진한 머리, 국밥 역시 아가미를 절대 제거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은 세대에게는 생선의 어느 부위도 버리지 않는다는 문화가 몸에 밴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아가미가 생선의 진액이자 영양의 핵심으로 관절에 좋고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이며 매일 수백만 명의 한국인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가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닷물에서 산소를 걸러내어 생선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미는 바닷속 모든 독성 물질이 농축되는 거대한 저장소가 됩니다. 수은, 납, 카드뮴 그리고 매우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까지 모두 여기에 쌓입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오염된 해역에서 잡은 생선의 아가미를 분석한 결과 의학계 전체가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선살보다 아가미 속 수은 농도가 무려 400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듣고 소름이 끼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수은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수은은 극도로 독한 중금속으로 인체에 들어오면 뇌, 신장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은이 몸속에 점점 더 많이 축적됩니다. 초기 증상은 손이 가볍게 떨리거나 기억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며 점차 심각한 기억력 감퇴, 심하면 회복 불가능한 치매로 발전합니다. 제가 강릉에 사는 68세 박찬영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해산물을 매우 좋아했고 특히 매주 스스로 끓여 먹던 참치 머리탕을 즐겼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아가미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젓가락을 잡을 때 손이 떨리고 손주 이름을 잊거나 외출 후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그의 혈중 수은 농도는 정상치의 10배였으며 원인은 장기간 생선 아가미를 섭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장수어종인 참치, 황새치, 대형 고등어 같은 생선은 수은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종류이며 그 아가미는 독성 저장고입니다. 생선 머리국을 끓일 때 아가미가 붉거나 어둡게 변색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세요. 아무리 국물이 맛있어도 요리하기 전에 반드시 아가미를 제거하세요. 생선의 정수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는 독약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3점.
참치간 비타민 A 과잉 중독, 여러분 아까 아가미에 대해 들으셨죠? 수은 함량이 무려 400배나 높고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부위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또 다른 부위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값이 비싸서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등장하는 부위입니다. 바로 참치간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나 중년 신사들이 회식 자리에서 자주 주문하는 고급 안주이지요. 그들은 참치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음식은 건강한 간을 단 3개월 만에 섬유화된 병든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이나 부산에 세련된 일식풍 이자카야에 가보신 적이 있다면 하얀 도자기 접시에 아름답게 담긴 참치간 구이나 참치간 사시미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향긋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중년층,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자주 찾습니다. 그들은 고급 사케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이며 단 몇 달 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간을 회복 불가능한 손상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치간에는 무엇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타민 A 함량에 있습니다. 50g 정도의 작은 참치간 조각에는 무려 3만 국제 단위의 비타민 A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기준의 10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A가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즉 지방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된 비타민 A는 간 세포를 파괴하고 건강한 간 조직을 기능이 없는 단단한 섬유 조직으로 바꿉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장기간 연구 끝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참치간을 주 2회씩 3개월 동안만 섭취해도 간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초기 증상은 심한 두통, 구역질, 어지럼증, 그리고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벗겨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간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특히 평소 간이 좋지 않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들의 간은 이미 과로 상태에 있고 여기에 엄청난 양의 비타민 A가 더해지면 손상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서울의 59세 김재민 씨는 성공한 사업가로 매주 2번씩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거래처와 만나 참치간 사시미를 사케와 함께 즐겼습니다. 그는 이것이 피로를 풀고 건강을 보강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그는 이유 모를 피로감과 황달 복부 팽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강경화 진단을 받았고 주된 원인은 잦은 참치간 섭취와 알코올에 의한 만성 비타민 A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고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것은 참치간만이 아닙니다. 상어간, 황새치, 검정돔 간에도 비슷한 수준의 독성 비타민 A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하다는 광고를 들어도 이런 음식은 절대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은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도 훨씬 소중합니다. 4점. 생선 쓸개 담낭 요리 중 치명적인 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위, 새우머리, 물고기, 아가미, 참치간은 대부분 사람들이 영양이 좋다고 믿고 일부러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네 번째 부위는 다릅니다. 이것은 일부러 먹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요리 중 사고입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마다 누구나 이 부위를 실수로 터뜨릴 수 있고 그 순간 생선 전체가 독성에 오염됩니다. 그 부위가 바로 생선의 쓸개 담낭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생선을 손질하다가 작은 초록빛 또는 검푸른색 액체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실수로 터뜨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액체가 생선 살에 번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소금물로 깨끗이 씻고 잘 익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부 어르신들은 생선 쓸개를 마시면
눈이 밝아진다는 속설을 믿고 일부러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잘못된 믿음이며 평범한 저녁 식사를 응급실행 비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선 슬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는 강력한 담즙산과 시프리놀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물로 씻거나 끓인다고 제거되지 않습니다. 100도 끓는 물에 몇십 분간 삶아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강한 부식성과 독성을 유지합니다. 슬개가 터지면 이 독소가 생선살 전체에 스며들고 이를 먹으면 위장과 장 점막을 직접 공격하여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생선 슬개 중독 증상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식사 후 1~3시간 내에 칼로 찌르는 듯한 복통 심한 구토 설사가 동반됩니다. 심한 경우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탈수와 독성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최은아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소래포구 시장에서 큰 잉어를 사와 가족을 위해 미역국처럼 끓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져 생선 슬개가 터졌고 초록빛 액체가 고기 전체에 번졌습니다. 최 씨는 소금물로 깨끗이 씻고 잘 삶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녁 식사 후 2시간 만에 가족 3명 모두 복통과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급히 가천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위세척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조금만 늦었더라도 매우 위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잉어, 붕어, 메기 같은 민물고기의 슬개는 매우 얇고 잘 터집니다. 이런 생선을 손질할 때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고 슬개를 뺄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터졌다면 억지로 살리려 하지 말고 슬개에 닿은 부위는 전부 버리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생선을 통째로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은 그 어떤 생선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생선 슬개를 마시면 눈이 밝아진다는 모든 민간 요법을 절대 믿지 마세요. 그것은 느린 자살 행위입니다. 생선 슬개는 순수한 독입니다. 어떤 병도 낫게 하지 못하며 오직 해만 끼칩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5점. 보고 아래 해독제 없는 최악의 독.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부위 새우머리, 생선, 아가미, 참치간, 생선 슬개는 모두 위험하며 심각한 질병이나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4가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 좋게 응급치료를 제때 받는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릴 5번째이자 마지막 부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위를 먹는 순간 해독제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으며 여러분은 의식이 또렷한 채로 몸을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태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고알입니다. 청산가리보다 1~200배 강한 독을 지닌 부위입니다.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음식은 한국에서 매우 희귀하며 또 정부에서 공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법 시장이나 무허가 식당에서만 몰래 거래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매년 일부 노년층이 보고알은 정력을 높인다, 남성에게 좋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단 몇 분 만에 죽일 수 있는 음식이며 전 세계 어디에도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알에는 테트로도톡신, 약칭 TTX이라고 불리는 천연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독소는 청산가리보다 무려 1~200배 강력합니다. 단 이 보고알 하나만큼의 양이면 건강한 성인 1명을 즉시 죽일 수 있습니다. 끔찍한 것은 해독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독이 체내로 들어가면 의사는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버틸지 아니면 조용히 멈출지를요. 이 독소의 작용은 끔찍할 정도로 잔혹합니다. 먹은 후 20분에서 4시간 사이 입술과 혀가 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상한 느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저림이 얼굴, 목, 팔다리 그리고 전신으로 번집니다. 이어서 호흡근이 마비되며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은 끝까지 또렷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사가 응급처치를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의식적인 죽음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일본에서는 보고 즉 후구가 고급 별미로 여겨져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만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20명이 보고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한국에서도 2019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갈치 시장 인근의 불법 노점에서 보고 알을 사 먹은 노인 친구 8명이 단 하룻밤 만에 모두 숨졌습니다. 그들은 보고 알이 건강에 좋다, 정력에 좋다는 말을 믿었지만 결국 8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설령 전문 보고 요리사나 보고 전문가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권하더라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정력 강화 특별한 영양 같은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세상 어떤 음식도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보고 아래는 손대지 마세요. 가장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여러분, 바다 생선의 5가지 위험한 부위에 대한 영상을 보신 후 아마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30년 동안 계속 먹었는데 괜찮을까네? 아이들은 먹어도 될까? 양식 새우보다 바다 새우가 안전할까? 어제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오늘은 가장 자주 받은 5가지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1.30년 동안 새우머리를 먹었는데 지금 위험한가요?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바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신장기능검사와 혈중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검사는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공공병원에서는 약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기 발견만 된다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2점. 자연산 새우가 양식 새우보다 더 안전한가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자연산은 일반적으로 중금속 함량이 더 낮습니다. 사료에 성장 촉진제나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고 오염된 양식장 물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새우머리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독소가 머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점. 새우머리나 생선, 아가미를 한 달에 한두 번만 먹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금속에는 안전한 섭취량이 없습니다. 카드뮴, 수은, 납 같은 중금속은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완전히 배출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쌓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신장간,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만큼 누적됩니다. 그러니 안전한 방법은 아예 먹지 않는 것입니다. 4점.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위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뇌는 아직 발달 중이며 아가미와 새우머리의 많은 수은은 뇌를 직접 공격해 기억력, 학습 능력, 행동 발달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깁니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수은에 노출된 어린이는 IQ가 낮아지고 집중력 저하와 과잉 행동 장애 위험이 증가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이런 위험에서 지켜주세요. 5점. 어제 새우머리를 먹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복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 이상한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증상이 없다면 24, 48시간 동안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물을 많이 마셔 신장을 도와 독소를 배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다시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처리된 생선 구별법 8가지.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5가지 위험한 바다 생선 부위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또 하나의 무서운 위험에 대해 경고드려야 합니다. 바로 화학물질이 주입된 생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우머리 생선, 아가미, 참치, 간만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생선 살만 먹더라도 그 생선이 물을 주입당했거나 포르말린에 담가졌거나 인공 염색으로 신선한 척 꾸며진 것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심각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입한 생선이 진짜 신선한 생선인지 아니면 화학 물질로 꾸며진 생선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8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살 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어떤 생선은 너무 완벽하게 예쁜데다 피부가 번들거리고 아가미가 립스틱처럼 새빨갛고 살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데 옆 가게보다 훨씬 싸게 판다는 사실 말입니다. 혹은 생선을 사와서 손질하다 보면 배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살은 고무처럼 딱딱하며 소독약 냄새 같은 강한 화학 냄새가 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화학물질이 주입되거나 보존제에 담근 생선을 산 것입니다. 오늘 수백 건의 해산물 중독 사례를 직접 본 영양의학 전문의로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신선한 생선과 화학물질 처리된 생선을 구별하는 8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들이 사용하는 3가지 대표적인 불법 행위를 경고드리겠습니다. 생선 뱃속에 물이나 화학 용액을 주입해 무게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생선에 300g, 500g의 물을 주입해 소비자가 쓸모없는 물값까지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바로 포르말린, 포르말데히드의 생선을 담그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병원 해부실이나 실험실에서 시체를 보존할 때 쓰는 독성 방부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이 며칠 동안 상하지 않고 겉보기엔 신선해 보이지만 사람이 먹으면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가미를 인공염료로 붉게 물들여 신선한 척 눈을 속이는 수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8가지 구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징후는 생선의 눈입니다. 당일 잡은 신선한 생선은 눈이 맑고 투명하며 살짝 튀어나와 있고 까만 동공이 윤기 있게 빛납니다. 반면 화학물질에 담근 생선은 눈이 탁하고 움푹 들어가 있으며 표면에 하얀 막이 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아가미 색깔 신선한 생선의 아가미는 자연스러운 붉은빛 약간 어두운 선홍색을 띱니다. 그러나 아가미가 립스틱처럼 선명하고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반짝거릴 정도로 밝다면 그것은 염색 처리된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색에 속지 마세요. 살에 탄력 손가락으로 생선 몸통을 살짝 눌러보세요. 신선한 생선이라면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 금세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포르말린에 담근 생선은 살이 고무처럼 딱딱하고 눌러도 들어가지 않거나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방법은 시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기준입니다. 냄새 신선한 바다 생선은 은은하고 시원한 바다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담근 생선은 병원 소독약 같은 자극적이고 역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냄새가 난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아무리 판매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껍질물이 주입된 생선은 껍질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윤기가 과하게 돌아 마치 기름칠한 것처럼 번들거립니다. 겉모습만 보면 너무 예쁜 생선입니다. 대부분 배가 비정상적으로 볼록한 생선은 주입 의심 대상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입이나 아가미 쪽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면 그 생선은 100% 물이나 용액이 주입된 것입니다. 가격 시세보다 30% 싸게 판다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해산물 거래에는 좋은 물건이 싼 가격에 나온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선혈 갓 잡은 생선의 아가미에는 약간의 선혈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에 담근 생선은 피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화학 용액으로 세척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천에 사는 62세 오미경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동네 시장에서 보기 좋고 커다란 바다 생선을 반값에 구입했습니다. 기분 좋게 집에 와서 온 가족을 위해 생선국을 끓였지만 식사 2시간 후 그녀는 심한 구토와 복통을 일으켜 119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가천대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그녀는 화학물질에 담근 생선을 먹어 포르말린 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응급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간과 위가 손상되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생선을 사려면 어디에서 구입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에서 구매할 것을 권합니다. 이런 곳은 유통 경로와 품질 검사가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을 선호하신다면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이용하되 반드시 영업허가증과 위생인증이 있는 가게에서 구매하세요. 이동식 생선 트럭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소규모 시장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몇만 원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몸속 수은 독소 해독을 돕는 7가지 음식. 여러분, 제가 위험한 바다 생선의 부위들과 화학약품이 주입된 생선에 대해 말씀드린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새우머리도 먹고 생선 아가미도 먹고 참치도 20회 넘게 먹었어요. 이제 제 몸속에는 수은이 잔뜩 쌓였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소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만으로 완전한 해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수은을 조금씩 배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해로운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중금속 검사. 가장 첫 단계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수은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다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2년 이상 꾸준히 드셨다면 반드시 혈액과 모발의 수은 농도를 검사해야 합니다. 왜 모발 검사까지 해야 하냐고요? 수은은 머리카락 속에 오랫동안 축적되기 때문에 최근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간의 중독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비용은 약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건강을 생각하면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혈중 수은 농도는 1리터당 5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만약 이 수치를 넘는다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수은 해독을 돕는 한국의 전통식품 7가지. 이제 저는 몸속 수은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돕는 한국의 전통식품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역과 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음식은 바로 미역과 김입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진은 미역 속 알지네이트 성분이 장 속의 중금속을 감싸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배설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두부를 넣은 미역국처럼 간단한 요리를 하루 한 그릇씩 드시면 됩니다. 마늘, 특히 흑마늘, 마늘에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황성분이 풍부합니다. 전북대학교 연구에서는 흑마늘이 중금속으로 인한 간세포 손상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흑마늘 2~3쪽을 꿀에 절이거나 그냥 드시면 좋습니다. 쑥은 간 해독을 돕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국을 끓이거나 쑥개떡을 만들거나 대신 쑥을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무,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죠. 무는 중금속을 분해하는 천연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깍두기, 무김치, 무국 등 어떤 형태로든 하루 반 공기 정도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영지버섯은 간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 몸의 해독 시스템을 개선시킵니다. 매일 한 잔씩 영지버섯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볶은 검은콩, 서리태 검은콩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중금속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검은콩을 볶아 물에 끓여 차로 마셔보세요. 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죽은 소화가 잘 되고 해독 효과도 뛰어나 노년층에게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독소 배출을 위한 생활습관 4가지. 이제 식단 외에 생활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물 마시기 첫 번째 습관은 매일 1L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200ml씩 2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두 번째는 매일 30, 40분 걷기입니다. 남산 여의도 올림픽 공원 같은 곳을 산책하면서 땀을 내면 수은의 일부가 땀을 통해 배출됩니다. 숙면 세 번째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간이 가장 활발히 해독 작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7, 8시간의 수면을 꼭 지키세요. 앱섬, 소금 목욕 네 번째는 일주일에 2, 3회 앱섬 소금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영이나 GS25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앱섬 소금을 따뜻한 물에 녹여 20분간 몸을 담그면 피부를 통해 일부 독소가 배출됩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이민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수은 농도는 리터당 7 마이크로그램으로 안전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는 미역, 흑마늘 물을 중심으로 한해독 식단을 실천하고 하루 2일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그의 수은 농도는 3.5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아져 거의 안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혈중 수은 농도가 리터당 1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다면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킬레이션 요법과 같은 전문적인 해독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해로운 음식 섭취를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해산물 대체 레시피. 여러분은 이제 몸속에 쌓인 수은을 해독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산물을 전혀 먹으면 안 되나요? 맛있고 영양가 있으면서도 안전한 요리는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해산물의 풍미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훨씬 안전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대체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머리 제거 삶은 새우 요리. 대체 새우 머리 튀김. 먼저 식당에서 자주 주문하는 머리가 붙은 바삭한 새우 튀김 대신 머리를 제거한 삶은 새우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새우 머리를 깨끗이 제거하고 끓는 물에 소금과 월계수 잎을 약간 넣어 삶은 다음 삶은 콜리플라워 찐 당근 슬라이스와 함께 담아 고소한 참깨 소스를 곁들이면 됩니다. 이 요리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콜레스테롤이 낮아 혈중 지방을 조절해야 하는 노년층에게 완벽합니다. 준비 시간은 단 15분. 빠르고 간편하며 가족 저녁 식사로 제격입니다. 2점. 머리 없는 대구 살 맑은 탕. 대체 아가미가 붉은 대구 머리탕. 두 번째로 많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아가미가 붉은 대구 머리탕 대신 머리가 없는 대구 살 맑은 탕을 권합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에서 미리 손질된 대구 필렛을 구입해 부드러운 연두부, 표고버섯, 팽이버섯, 무, 청경채를 함께 넣고 끓이세요. 이 맑은 탕은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하고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이 가득하며 무엇보다도 중금속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조리 시간은 약 20분. 생선과 채소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어우러져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냅니다. 특히 노년층의 입맛에 아주 잘 맞습니다. 3점. 참치 스테이크. 대체 위험한 참치간 구이. 세 번째로 값비싸고 위험한 참치간 구이 대신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참치 스테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신선한 참치살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빠르게 구운 후 전통 데리야끼 소스를 살짝 뿌리고 신선한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이 요리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뇌 건강에 좋은 DHA가 가득해 노년층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 시간은 단 10분. 바쁜 점심에도 영양 만점인 완벽한 메뉴입니다. 추가 안전 해산물 요리 3가지. 이 3가지 외에도 매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해산물 요리가 있습니다. 단호박 새우죽 머리를 제거한 새우를 잘게 다져 단호박살 적양파와 함께 끓이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위가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생강찜 생선 손질된 생선 필렛을 생강채와 대파를 넣고 간장 소스를 약간 끼얹어 찌면 생선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참치 통조림 샐러드 이미 엄격한 검사를 거친 안전한 식품으로 상추, 옥수수, 오이, 마요네즈를 함께 섞으면 간편하면서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서울영양연구소의 최고 영양학 전문가인 한서윤 박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노년층은 반드시 머리, 아가미, 내장 등 위험 부위를 제거한 손질된 해산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을 지키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조리법들을 바로 실천해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